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구속될 때 누구를 위해서 구속됐는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구속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인의 이 야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행동들로 표출될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꼴불견인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자신의 입지를 더 키울까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보는데요. 선거 전에는 자신의 입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떻게든 달라붙어가지고 빨대를 꼽고 수여를 받았던 이들이 정치인이 된 이후에는 빨대 꼽던 그 시절을 기억 못하면서 그저 그냥 본인이 잘나서 정치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며 참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의리를 모르는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내부 결속은 밥 말아먹은 정치인들이죠. 4.7 재보선 결과 이후에 민주당 몇몇의 의원들이 보여왔던 어떤 행동들, 책임을 자신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게 돌리고 있는 그러한 황당함이 바로 국회의원의 표본이었죠. 검찰개혁 문제라고 하는 게 자신의 피부에 와닿는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 쿠데타에 의해서 잔인하게 난도질 당한 이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족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이 촛불을 들고 서초에서 여의도에서 모였던 국민들의 그 마음에는 조국 전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꽃을 확실히 피우게 하자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었죠. 어느 순간 조국 전 장관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이 국민들이 함께 겪고 아파하는 그 문제가 되어서 내가 조국이다 라는 것을 외쳤던 것이죠. 지난 박근혜 탄핵 정국의 국민들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 제왕적 검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과 손잡은 청산되지 못한 적폐 권력들, 그들의 카르텔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를 향한 검찰의 이 횡포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촛불을 들었던 겁니다. 21대 총선은 사실 그렇게 조국 전 장관 사건이 민주당의 대승 결과에 견인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죠. 민주당이 확실한 개혁을 보여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지였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무엇보다 내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상처와 후회로 이번만큼은 확실히 의리 있는 정치를 행하자. 누가 국민을 대변하고 누가 기득권을 대변하는지 피아식별을 마친 깨어난 국민들이 이 민주당에게 확실한 의사표시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송영길 대표의 사과라고 하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그 신뢰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너무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내부 결속을 흐트려 놓는 발언이었던 거죠. 송영길 대표의 사과문 일부를 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이 검찰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여 융당 폭격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성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이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주당 송영길 대표 말씀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에서도 그러하지만 이미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 번 했으며 민주당은 자신을 잊고 부동산과 민생, 검찰과 언론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 자신을 밟고 전진하고 자신은 공직을 떠난 사인으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이 집안의 그 가장으로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이라고 하는 참 슬픈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셨죠. 조국 전 장관의 상처는 비단 검찰과 언론의 그 칼질말은 아닐 겁니다. 검찰과 언론의 프레임에 환승해버린 믿어왔던 내 편, 내 사람들의 행동이 더 큰 좌절감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되어 송영길 대표가 사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냐라는 프레임 역시도 검찰과 한 배를 탑승해온 언론사들이 만들어온 그림인데 사실상 이번 송영길 대표의 사과가
의도가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그림에 함께 붓을 든 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용민 최고위원이 뉴스공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었죠. 사과와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를 향해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민주당이 사과할 일도 아닐 뿐더러 조국 전 장관도 충분히 사과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대권이라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자신의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고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며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강조를 했죠. 김용민 의원의 말처럼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죠.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한 검찰과 언론의 문제로 이 접근을 해야 되는 사건인 것인데 당사자도 아닌 송영길 대표가 결국에는 기레기들의 프레임에 걸려들어 버렸죠.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라고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다 달라붙어 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조국 사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다뤘습니다. 앞서 검찰과 언론개혁에 대한 발언에서 마무리 지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송영길 대표가 먹잇감을 사실상 던져준 셈이 되어버린 거죠.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중도층과 소위 민주당 내 수박들의 그 잡음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전략이었다라고는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제발 이후에 앞선 검찰과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처럼 사안의 본질을 좀 확실하게 보고 제발 이번의 사과가 개혁의 후퇴의 신호탄, 그러니까 핑계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닌 촛불 시민의 개혁사다. 무소불위의 그 검찰 권력과 여론 재판의 불화살 바지가 됐던 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단 없는 개혁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이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의리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데요. 여기서 의리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순전히 한 개인을 향해서 의리 있는 정치를 해라 라는 정도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가 아니라 촛불 시민의 개혁사죠. 그러니까 즉 민주당의 의리 있는 정치는 조국 전 장관 개인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의리인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고 해석을 하지만 정치인에게 있어서 그 의리란 리더로서 국민의 대변인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말 그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잘 반영하는 도리를 말하는 거겠죠. 이는 당연한 것이고 그들의 책임이자 의무인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책에서 괴물이 된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절대 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와도 같다. 저 이게 굉장히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어둠의 군주를 이기기 위한 반지 원정대는 이미 결성이 되어 있었죠. 국민들은 시대적 과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반지 원정대의 그 의리를 여전히 다하고 있는데 의리 있는 정치를 해야 할 그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보이는 의리만큼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황당한 거죠. 반지의 제왕 영화에서 나오는 원정대를 위협하는 적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부의 적, 바람 캐릭터들이죠. 보통은 영화나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 등장하는 암 유발 캐릭터들은 그 주인공과 목적을 함께 하더라도요.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를 만들죠. 민주당의 스탠스가 자꾸 이러한 압류발 캐릭터에 투영되는 느낌은 뭘까요? 현실은 영화가 아니죠. 재미도 없고요. 제발 민주당은 본분을 좀 망각하지 말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가 형성되어 있을 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압류발 캐릭터가 되어서 개혁 원정대를 발목 잡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자발적인 공유,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